낮에도 이런 말씀 잠깐 나오는데 유태인이니 유럽인이 일본인이는요 최근 한 100년 동안 각자 자기들대로 전성기를 구가했던 사람들입니다. 운 받았을 때요. 그 일을 지났어요. 사실 운 받았을 때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게 사람이요. 그 사람의 본질을 보려면 진짜 잘 나갈 때 뭐 하느냐를 봐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 나라들이 잘 나갔을 때 리니에이지 했나요? 별로 안 했어요. 자기들 살 정도나 했지 인류 살릴 정도로 안 했어요. 유태인이 머리 좋다 뭐 하다 하지만 자기들 먹고 살 궁리나 했지 그 머리 좋은 머리로 세계 위에서 뭐 한 거 있나요? 머리가 좋다 보니까 뭐 발명도 많이 했고 그게 결국 세계에 이득을 준 건 있지만 세계를 양심 개발을 위해서 세계에다 뭐 한 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한국은 지금 아직 운 안 받았습니다. 운이 지금 오고 있지 제대로 운을 누리고 지금 운을 떠나보내는 시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이 지금 조금씩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냐면 한국이 지금 세계의 미래다 하는 겁니다. 한국이 운 받았을 때 뭐를 세상에다 보여줄 건지를 지금 미리 정할 수가 있잖아요. 학당 강의 보시고 다들 우리나라 국민들이 학당 강의만 한 1년만 좀 심취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군대 보낼 게 아니라 무조건 한 2년간 학당 강의만 듣게 했으면 좋겠어요. 듣고 나면 뭔가 달라져 계실 거예요. 그 힘으로 한국에다 뭔가 힘을 쏟으시면요. 전 세계 한국이 도덕 강국이 분명히 됩니다. 제 자신의 한국인들 IQ가 좋고 머리가 좋아서 자질은 있어요. 다만 여기에 영성이 붙지 않으면 큰 사기꾼 아니면 아주 꼼수나 부리는 사람이 되고 끝나겠지만 그런 나라가 되고 영성만 딱 그 좋은 머리에 만나버리면요. 유태인보다 머리도 좋잖아요. 근데 그 좋은 머리로 사기칠 궁리만 하면 이게 더 최악이 되잖아요. 여기에 양심 노트만 딱 붙으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아직 힘이 지금 오고 있지 제대로 꽃을 핀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은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일본한테 없어요. 일본은 운 다 썼어요. 그 좋은 시절에 뭐 했습니까? 제대로 된 사과도 안 했죠. 우리한테. 그 정도 수준의 나라인 거예요. 민족인 거예요.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운이 왔을 때 진짜 잘하는 운 없을 때 잘하는 거 말고요. 운 있을 때 우리가 힘을 가졌는데 주변에다 도덕으로 얘기하고 말할 수 있는 그거 한번 보여줬으면 하는 게 이제 소원이거든요. 분명히 우리한테 힘이 올 텐데 앞으로 또 중국한테도 힘이 가요. 우리한테만 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중국이 강해지면 우리 또 못 살게 굴 거거든요. 또 러시아도 지금 또 아직 죽지 않았죠. 일본도 뭐 이렇게 좀 쇠퇴하긴 했지만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죠. 지금 계속 망언하고 독도 뺏으려고 하죠. 요 틈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도 정신 차려야 되고 나아가서 그들을 제압해 가지고요. 세계적인 어떤 강국이 되려면 저는 도덕 강국이 아니고는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해요. 왜냐 우리 민족이 예전에 한번 말씀했죠. 완벽한 거 아니면 싫어요. 스스로가. 우리는 도덕적으로 완벽하면서 잘 나가야지 안 그러면 스스로가 이렇게 위축돼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남한테 자랑도 잘 못합니다. 부끄러워하고요. 누가 자랑하면 팔불출이라고 막 뭐라고 해요. 우리 민족 고대사가 위대했어 그럼 다 욕해요.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라. 부끄럽다고 어디 가서 그러지 마라. 되게 부끄러워. 남 그 체면에 되게 그 민감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감각은 있는데 제대로 안 배워가지고 막연하게 부끄러워만 하지 당당하게 얘기할 건 또 못해요. 좀 이상하게 지금 그 교육받았어요. 그 민족성이 약간 이상하게 개발됐어요. 그러니까 이니에지를 알긴 아는데 그 능력이 어설프게 배양되니까 과공은 원래 그러지 않습니까? 과공은 비례라고 유교에서도 지나친 공서는 이가 아니라 그래요. 그 이가 아니에요. 예절은요 되게 당당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원래 겸손인데 겸손도 당당한 겸손이 예절이에요. 내가 당당하게 나를 스스로 낮추면서 남과 조화를 꾀하는 게 예절이지. 스스로 당당하지 못한 사람이 하는 예절은 그럼 비굴이고 어떤 굴욕이지 그게 예절이 아니에요. 아부고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거지. 나 이렇게까지 너한테 간슬게 다 줄 테니 좀 봐줘 하는 그 예절은 예절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예절은 양심의 발현을 예절이라고 하는데 양심의 멋진 표현을 우리가 예절에 맞다라고 하는데 그 예절이 어떻게 비굴할 수가 있어요. 중심이 꽉 잡힌 상태에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행동해 줄 때 그러니까 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할 수 있는 게 예절입니다. 사실은. 내가 예절을 보여준다는 건요. 내가 도덕적으로 되게 당당하다는
모습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당당해지면서 예절 바른 나라가 되자는 게 이제 그래야 동방예의지국의 참 뜻이죠.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도덕 강국이었는데 요즘 도덕이 약해지니까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 들어도 뭐 겁나 잘했나 보다 중국한테 그냥 그러고 말아요. 오히려 굴욕이다. 동방예의지국이란 말을 들었다는 게 굴욕이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실제 설문회자나 한서 뒤져보면요. 동방은 군자의 나라다. 군자들이 죽질 않는다. 여기는 생명 살리는 걸 좋아하고 그 인이 꽉 차 있는 나라다. 그래서 동방이 아주 예절 바른 나라다. 군자들의 나라라는 뜻으로 하는 겁니다. 원래. 중국에다가 뭐 조공 잘 바친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스스로 그렇게 위축돼 버려. 우리가 하면 뭘 했겠어요. 이상한 이런 겸손. 이게 양심이 왜곡되게 발현되니까 일어난 현상입니다. 나를 낮춰야 뭔가 더 멋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당당한 양심의 표현이 아니라 이게 뭔가 그 비뚤어진 에고를 통해서 표현되니까 되게 위축돼 있어요. 우리 역사 얘기하면 되게 막 무슨 그 에고이스트라고 폄하돼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저 역사학계 제가 그 교수님들 강의나 논문을 보잖아요. 위축돼 있어요. 혹시 남들이 우리가 스스로를 자랑한다고 할까봐 절대 당당한 역사 얘기 잘 안 합니다. 우리나라 민족의 약점을 들추는 역사를 많이 써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우리의 결점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 말도 뭔가 묘하게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해. 그러니까 이게 자신감도 없고요. 스스로 계속 자기를 비판하면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당할만 했지. 자꾸 이러지. 이건 어떤 일제 식민지 지배의 어떤 영향이지 이게 당당한 역사가 아니에요. 조선말 선비들은요. 저기 서양이 쳐들어올 때 서양 문명이 한국에 들어올 때도요. 조선에 들어올 때도 당당했어요. 서양 얘네들이 이미지를 알아? 물질 문명이나 발달됐지. 이런 자부심이라도 있었는데 지금 그것도 없다는 건데 일제를 거치면서 다 땅에 떨어졌어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뭔가 안에 끼는 있는데 양심에 끼가 있는데 표현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되게 병증이에요. 이거 병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스스로 뭔가 요즘 댓글 달리는 거 봐도 그게 딱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우리 얘기하려고 하면 자랑하려고 하면 팔불출이라고 막 부끄러워. 그래서 막 뭔가 우리는 그 우리 잘못을 우리로 막 까발려야만 되게. 그런데 양심 분석할 때 제가 말씀드리죠. 양심 분석하듯이만 하면 돼요. 별게 아닙니다. 지나친 자책은 금지죠. 양심 분석할 때. 상황을 정확히 보셔야지 지나친 자책이 그런 지나친 겸손이 그게 도에 맞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은 도덕을 모르면요. 어차피 못 살아요. 이런 지금 뭔가 이 비뚤어진 마음들을요. 치유가 안 돼요. 양심이 아니건 치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먼저 살려고 해도 지금 이념이니 수많은 갈등, 지역 갈등이니 해서 남한도 다 찢어져 있는데 양심 아니면 남한이라도 지금 마음이 하나로 뭉쳐서 살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안 되죠. 그 다음이요. 지금 우리 민족의 지금 수건 사업인 통일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갈수록 통일에 대해서 사람들 마음이 또 식어가죠. 북한에 대해서 자꾸 알수록 사람들은 이제 통일하면 우리들도 같이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당연한 생각인데요. 그런데 많은 경제학자나 이런 분들이 진단하기를 통일해야만 살 수 있다고 그럽니다. 고령화 문제. 지금 남한에 일할 사람이 없죠, 시골에. 그럼 외국에서 들여와야 되는데 지금 남북이 하나가 되면요. 서로 윈윈할 수가 있어요. 북한에 엄청난 자원이 있고 이거 그냥 일반 학자들이 하시는 얘기입니다. 경제학자들이. 통일만 되면 우리가 엄청나게 부강해질 수 있다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되려면 전제가 정신문화가 하나가 돼야지 공론이 분열돼 버리면 지금도 남한끼리도 이렇게 싸우는데 이제 합쳐놓으면은 얼마나 또 찢어져서 싸울까요? 말이 안 되니까 남한부터 시작해서 양심 분석하는 이 문화를 양심 분석하는 게 홍익인간의 실천 방법이다라고 주장해서요. 북한도 단군능 막 만들고 북한에서도 단군을 숭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군, 홍익인간 이렇게 해서 남북한이 합쳐져야 되고 홍익인간의 구체적 방법론으로 남북이 다 양심 성찰을 잘해서 양심을 내 안에 있는 양심을 키워내는 게 측은지심, 사양지심, 수호지심, 십이지심의 양심을 키워내는 게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다 이렇게 이 정도가 상식이 돼서 남북이 같이 양심주의로 접근하면요. 저는 강의 중에 항상 얘기합니다.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도부가 양심적으로만 하면 공산주의 안에서도 이 대동주의가 나오고요. 양심주의가. 자본주의도 양심, 우리가 지도부가 양심으로 인도하고 백성들이 따라가기만 하면 국민들이 양심적인 자본주의가 됩니다. 양심적인 공산주의도 가능해요. 그러다 보면 점점 양심주의를 하다 보면 지도부가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거는 안 하고 내가 국민이라면 원할 걸 자꾸 하다 보면 두 정치 형태가 비슷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상식이 통하는 시스템으로 가다 보면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는요 그냥 통일될 때가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두 시스템이 이제 굳이 나눠져 있을 필요가 없다 합치자. 그때 합치면 제일 깔끔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바로 통일하는 것보다 서로 좀 문호 열고 서로 교류하면서 서로 양심주의로 자기 각자의 정부를 지금 우리나라는 남한 단속도 안 하는데 또 북한을 어떻게 하나로 합칩니까? 서로 이렇게 자기 내부부터 해결해 가면서 성숙된 만남이 되면 좋겠다라는 게 그냥 저의 이상적인 생각이고요. 그 통일도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양심 분석을 하다 보면 남한도 북한 입장 배려하고 북한도 남한 입장 배려하는 그런 성숙한 문화를 우리가 못 만들어내면 통일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통일을 시켜야 한다는 것도요. 다른 식으로 생각하면 한국의 역량을 엄청나게 한번 개발하는 자극제가 될 수 있다. 화두 같은 것이죠. 우리가 이 통일에 민족의 모순을 풀어야만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고 민족의 모순을 풀어야만 우리는 세계로 나가서 세계 인류한테 우리는 이런 식으로 모순을 풀었다. 너희도 알지만 그렇게 처참하게 싸웠던 이 형제간에 지금 이 양심으로 답을 냈다 하면서 전 세계에다가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다. 강국이 됐다. 엄청난 힘을 갖게 됐다. 그러지만 우리는 세계에다가 우리가 얻은 답인 양심을 선포하려고 한다. 양심으로 세계에 이바지하고 싶다. 이렇게 나갔을 때 저는 이 6.25를요. 제일 멋지게 이렇게 회원하는 거라고 봐요. 6.25 때 그 한을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일종의 미소 대리전의 어떤 성격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남북한의 어떤 정부의 또 지도자들의 또 이런 판단도 있었지만 욕심도 있었지만 이 형국 자체는요 이게 냉전의 물이기 때문에 미소의 어떤 대리전 성격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그런 일을 당했다라는 걸 알고 풀어야 돼요. 이게 풀리지가 않으면요 이 한이 이게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계속 후대로 가겠죠. 가능하면 우리 때 양심으로 그걸 녹여내는 걸 전 보여주는 게 우리한테 주어진 숙제가 아닌가 생각해요. 이런 부분도 좀 같이 얘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심으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념을 여기 붙이면 해결이 안 돼요. 서로가 공감하지 못하는 이념으로 저쪽에서 우리를 해결하겠다고 덤비면 그건 우리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거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양심과 홍익인간으로 나가면은요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요? 근원적으로 배려해 주겠다는 발상인데. 그런데 문제는 진짜 양심을 이해한 지도자가 남한에서라도 먼저 나와야 되는데 먼저 그래도 여유 있는 나라가 먼저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한부터 먼저 정신을 차려야 될 텐데 이게 걱정입니다. 남한이 먼저 정신 차리고 양심 문화로 아주 그냥 하나가 된 다음에 북한에다가도 이 양심 문화를 전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순서가 맞는 것 같아요. 남한이 먼저 해야지 북한 주민들이 지금 양심 챙길 정신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요리할 건지 어떻게 통일로 끌어낼 건지를 이쪽에서 양심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될 겁니다. 그 견고한 신앙 공동체를 어떻게 깹니까? 근데 양심은 깰 수 있거든요. 어떤 이념도 초월합니다. 제가 그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 북한도 하나의 종교 국가듯이 인간이 모이면 종교성을 갖게 되거든요. 신앙의 모습을. 바 문화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어떠한 종교, 남한 안에도 지금 수많은 종교가 서로 대립하는데 종교끼리 대립하면 타협점이 없습니다. 믿음과 믿음의 대결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제 유튜브 강의 들으시면 알지만 제 유튜브가 지금 실험해 보는 게 제 강의가 수많은 그 신앙 공동체들이 믿고 있는 그 신앙을 얘기하면서 양심으로 설득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가 되나. 근데 결과가 아주 좋아요. 저한테 오는 지금 메일에는요. 목사님이 보내는 거, 신부님이 보내는 거, 스님이 보내는 거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같이 뭔 얘기를 하냐면 종교를 초월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불교 신자인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내용, 기독교 신자인데 불교가 이해가 됐다는 내용. 저희는 종교를 깨가지고 양심으로 설득하는데 이 전문가 집단이라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즉 통일도 지금 이 학당에서 실험한 어떤 노하우들이 국가 단위로 좀 활용될 때 통일도 쉽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교, 신앙을 바로 깨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양심으로 설득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좀 수준 높게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 이 분쟁, 가족 간의 그 갈등도 못 해결합니다. 남북 문제 어려운 것 같죠? 저는 보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 풀어보면요. 아이 하나가 악마로 돌변할 때 그 가정은요, 지금 남북 대치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집니다. 그 아이를 다시 풀어내죠. 부부 싸움 하는 다큐들을 자주 봅니다. 아, 저렇게 싸우게 되는구나. 저렇게. 근데 이렇게 풀려가는구나. 그게 풀려가는 건요, 남북 해결 되는 것보다 더 신기해요. 서로 얼굴만 보면 욕을 해대는 부부가 서로 역지사지를 한번 하는 순간 서로 울고 갑자기. 이런 거를요, 원리를 아시면 나라 단위도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남북 간에 진정한 어떤 화해를 할 수 있게 이 그쪽 지도자가 쉽게 내놓지는 않겠지만 그 신앙 공동체에서 누리는 기득권을 쉽게 버리지 않겠죠. 어떻게든 설득해서 그거를 그 양심의 창으로 끌어낼 연구를 우리가 양심에 맞게 연구를 해야 되는데, 남한도 지금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뿐이지, 지금 한국인들이 제 강의 듣고 양심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지기 시작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분들을 정부의 요직에 앉히게 될 거고, 국민들이 정치할 때도 결국 국민이 이제 투표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정치를 하더라도. 그래서 이 투표를 할 때 제발 양심적인 사람들을 뽑아서, 없으면 양심적인 인재들을 길러내서라도 빨리 갈아치워야 됩니다. 양심적인 분들로 이 정부 인사를 채우고 국회의원을 채우고 해야 국민들도 발 뻗고 잘 수가 있어요. 그 국민들이 주인 노릇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가요, 선물 받은 것 같지만 쉬운 게 아닙니다. 국민이 정신 차리고 나 하나부터라도 양심적으로 투표를 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양심적인 인사들을 뽑아놨을 때 여러분이, 왕이 양심적인 신하들을 다 등용했을 때 자기가 왕이 발 뻗고 자는 거지. 그 개판으로 뽑아놓은 뒤에 발 뻗고 잠이 옵니까? 나라가 금방 누가 말아먹을지 모르는 판에 나라를. 그러니까 훌륭한 인재들을 가지고 이 정치인들을 우리가 국민 손으로 뽑고 국회의원을 뽑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도 진짜 민주에서 주인 대접을 받게 된다는 거. 이 원리를 잘 아신다면, 이 원리랑 이런 양심의 원리를 잘 생각하셔서 나라를 바꿀 연구를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나라가 안 바뀌면 통일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결국 우리가 그 안에서 또 불안에 떨며 살아야 됩니다. 제대로 우리가 주인 노릇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 화가 우리한테 다시 오게 되는 이런 고리를 좀 끊으려면 나부터 양심이 뭔지 단단히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양심 운동을요, 나부터 전개해서 우리 가정이라도 바꾸자. 우리 가정이라도 양심적인 가정으로 바꾸자. 양심적인 눈을 갖춘 어떤 사람들로 우리 가족부터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연구하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앉았을 때는 이렇게 뭔 얘기를 하나 했는데 또 한참을 이런 얘기를 했네요. 이게 제 마음에서 가장 지금 이 순간 하고 싶은 얘기니까 했겠죠. 예. 좀 유념해 주시고, 제 악당 강의 또 많이 즐겨주시고, 명상할 때도 이런 큰 뜻을 품고 명상하시면 하늘이 분명히 도우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